자, 뭐 중간고사 끝나고 참 이거 준비하는데 내가 말했죠. 사람은 세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죠. 이게 앞에 거 하나는 건너갔어요.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이 경험을 갖고 이제 알고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기말로 말아먹을 사람이 나옵니다. 세 가지 타입 중에 누가 나올 수 있죠. 자, 일단 진산 쪽은 화투가 지금 뭐 학교 지도 뭐 나갈지 모르겠다는데 일단 산은 나가고 산행이 나왔고 산화화는 아직 안 나갔지. 아마 산화화는 전기화학 쪽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 산화화는 전기화학 쪽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당신이 해줘야 될 것은 반드시 다음번에 전기화학이 진도 나갔는지 알겠습니까? 전기화학이면서 화학 전자하고 그리고 전기분해, 용적인 분해도 있고 수용적인 분해, 특히 수용적인 분해가 제일 드리블 그 부분이 나갈 게 아마 요게 남아 있을 거라 봅니다. 그 외 통합과학에서 지금 해야 될 것이 이제 화학 결합하고 그지? 이건 화원 수준이죠. 이건 합주 수준이 되겠고 화학 결합하고 또 뒤에 뭐라고? 어쨌든 뭐 화학 결합 3단원 큰 3단원이 일단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요? 지금 해야 될 것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고 그지? 원소의 주기적 성질과 그 뒤부터 또 역시 화학 결합부터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니? 왜 혼자 자꾸 그리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 이혼남자야 되는데. 이혼하는지? 아니 그 KAKB. KKB? 어우 예? 그 재밌는 건 이제 우리가 1학년 쟤네들 기말 했잖아. 같이 공부했잖아. 기말 망했다. 같이 공부했잖아. 나 중간고사는 아니고. 행성수 K 얼마 재밌게 했는데 시합하지가 얼마 재밌게 했는데 저 중간고사 재밌어 안 재밌어? 저 중간고사 실험하다가. 그렇지. 중간고사 실험하다가 HCl 내 손에 쏟아본 거 나밖에 없을 거야. 손개 따고 죽는 줄 알았는데. 0.05몰짜리인가 0.1몰짜리인가 손에 좀 흘렸는데 개 따고. 0.2면 pH가 대놓고 1이잖아. 네 위에보다 10배는 강한 놈이야. 0.05였나 봐요. 어쨌든 진짜 죽을 뻔했어. 이것이 일단 화학생도 좀 또라이인 거예요. HCl 써요. 그 아세트산스질이야. 저희도 그게 염산을 써버려. 저희도 그 다음에 실험한다고 하는데 저희 아세트나 쓴다는데. 우리 왜 염산 쓰냐고. 아니 글쎄 이상하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산 강력이가 먼저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산에다 약염이 붙든지 약산에 강염이 붙든지 뭐 이식을 하는 거잖아요. 교실에서 창문 안 열고 염소기체 발생시키고 교실에서 수소 풍사 이만하게 분할 터트리고. 좀 하시네요. 자 맨사이 일단 인체 쪽의 주기적 성질은 기억이 납니까? 네? 기억나? 범위요? 주기 성질의 그 얘기들. 그거랑 그 기억이 기억나냐고요? 아니요. 일단 주기적 성질하면은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뭡니까? 원자 반지름이죠. 오. 당신이 이제 기억나야지. 아이씨. 주기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 2주기름 보겠습니다. 원자 반지름 셈인데 3번 리튬부터 시작해서 9번 플로린까지 세보니까 이런 것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 원자 반지름을 어떻게 결정할래 이 부분이 나올 것 같아. 금속은 어떻게 원자 반지름 결정했습니까? 그거는 모르겠네요. 이씨, 내가 가르치도 뭐라고? 이 원자 반지름을 얘기할 때 금속은 금속끼리 패킹될 거 아니야? 네가 이거 시험 쳤다고. 저런 거 까먹었어. 단순히 빠지는 70이 빠진 금속끼리 패킹될 때 원자 핵간 거리의 절반을 이게 금속의 원자 반지름으로 생각한다 했잖아. 그게 단순히 빠지든 70이 빠지든 몇십이 빠지든 진짜 고맙게도 헥사고날 육방 밀집 구조는 안 나온다 했잖아. 야, 이게 2학년 나가면 대놓고 나가는데 그 하이탑에 보면 육방 밀집 나오잖아요. 네, 있어요. 훨씬 더럽죠. 뭐보다? 연신보다 훨씬 더럽잖아. 안 그래? 근데 70분을 틀렸어. 70. 잘하지. 그래서 금속의 경우는 이렇게 패킹될 때 핵간거리 절반으로 삼습니다. 그럼 비금속의 원자 반지름 어떻게 측정합니까? 특정하는 거 학교에서 안 가르쳤는데. 나는 가르쳤잖아. 나는 가르쳤잖아. 하이탑에 학교에서 안 배운 거는 복습을 안 해서 까먹었어요. 아유. 어떻게 했더라? 그 그림이 기억이 나는데 말이 안 돼. 공유 결합을 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단위 결합이에요. 네. 단위 결합. 단위 결합할 때 핵간 거리의 절반을
비금속의 원자 반지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근데 탄이 결합하다 보니까 플로린 같은 놈들은 뭐 어차피 탄이 결합밖에 안 하니까, 그렇지? 근데 산소는 어때요? 공유가. 이중결합, 질소는 삼중결합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O2에서 산소의 이중결합의 길이 반지를 잡는 건 아니라고요. 질소 간의 삼중결합의 결합기를 반지 잡는 거 아니라고요. 산소 간의 그럼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 이런 놈들 있잖아요. 질소 간의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놈들 있잖아요. 그지? 엄청 많이 했죠. 이 물질 이름이 뭐예요? 어떤 거요? 위에 거요? 요 놈 이름이 뭐예요? 과산화수소. 좋습니다. 밑에 거든요. 몰라요. 이거 기체 반응 약점 엄청 쳤잖아. N2H4 하이드로진. 아. 시험 나오면 내가 얘기했잖아. 시험 나오면 객관식의 정답이 25%짜리 1대 1대는 거. 아. 어떻게 시험 쳐놓고 두 주 만에 봤는데 이렇게 머리를 포맷시켜놨어요. 그지? 하이드로진, 히드로진 알겠습니까? 이 독성이 꽤 강해요.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요 질소 간의 원자 간의 단결할 때 핵강도의 절반, 산소 간의 단결할 때 핵강도의 절반이에요. 절대 이중 또는 삼중결의 절반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학 결합 날 때 공유결합, 당신들도 마찬가지. 기말고스 다 쳐야 되는구나, 그렇지? 공유결합했을 때 질소 간의 산소 간의 핵 이중 또는 삼중결합 때 핵강도리하고 이 원자 반지름의 것은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했어?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원자로 3번, 리튬에서 2번 플로린까지 가면서 원자 반지름 점점점 줄어듭니다. 현상을 봤을 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시험 치는 아주 넉넉한 입장에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 왜 줄어듭니까? 그 원자의 인력 때문에. 예. 올라기요? 예, 시험 지금 하죠? 예. 같은 주기에서 1쪽부터 시작해서 17쪽까지 필요하면 18쪽까지 가면서 유효 핵전화가 점점이 증가되잖아요. 유효자가 증가하니까 전자들, 원자가 전자를 좀 더 잘 당겨서 사이즈가 작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유효전화 얘기할 때는 18쪽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효전화까지는. 네. 근데 원자 반응할 때 18쪽 원자 반응할 때 보이지 않아요. 왜요? 저기 동영상이 녹화되고 있어요. 자신감 있게 말해요. 자신감 있게 모르겠습니다. 안 가르쳤는데. 미친 나를 가르쳤잖아. 겨울 때도 가르치고 작년도 가르치고. 그래서 안 배우면 복습을 안 해요. 이거 나치랑 같은 거는 근데 그거 이거 18쪽에서는 다른 거랑 단위하고 나발을 할 거? 안 해. 없잖아요. 그래서 원자 혼자 이렇게 있었을 때 그래서 공유 결합 반지름 말고요. 요 길이를 뭐라 합니까? 반대는 발수 반지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대 발수 반지름 18쪽에서는 반대 발수 반지름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들은 비금속들은 공유 결합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공유 결합 반지름을 잡은다면 18쪽에서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18쪽에서는 원자 반지름인데 좀 제외해 주고 분야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했어? 네. 자, 그렇다면 원자 반지름 때 원자 3번 리튬 이렇게 되는데요. 3주기를 한번 볼까? 3주기 리튬보다 나트륨 사이즈는 커 작아? 크죠. 실은 나트륨이 더 컸습니다. 같은 족인데요. 1족 같은 족인데 사이즈가 더 커진 이유는 뭡니까? 껍질수. 그렇지. 전자 껍질수로 따지는 거죠. 즉 우리가 원자 반지름이라든지 이온의 반지름을 제시할 때 결과를 보고 주기질 승리를 보고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전화 때문에 그리고 같은 쪽에서는 전자 껍질수 때문에 이렇게 말을 만든다는 거라고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산주기놈도 이렇게 왔네요. 17번 염소까지 말입니다. 3번 리튬보다 17번 염소의 사이즈가 좀 작은데 그래서 이거는 서로 다른 쪽과 서로 다른 주기니까 신경 쓸 거 없다 했죠. 그럼 1주기 원소는 했는데 1주기 원소는 수소와 헬륨 두 개 있습니다. 뭐 어차피 수소 얘기 하나 쳐박으면 되는 거죠.
이외 4주기 놈들도 이쪽에 더 올려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온 반지름인데 나트륨 2 플러스, 마그슘 1 플러스 이런 이온 반지름을 관심 있어할까요? 그건 아니죠. 18조 원소 같은 그런 전자 배치까지는. 그래서 이온 반지름 할 때는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인데요. 등전자 이온 반지름 하면 이쪽에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산수 8번 산소의 2 마이너스, 9번 플로린의 1 마이너스, 11번 나트륨의 1 프라, 12번 마그네슘의 2 프라. 그래서 얘네들은 10번 매운 같은 전자 배치가 가지는데 핵전화량이 커짐에 따라서 육전은 커지겠고 이온 반지름이 점점점 작아지네요 하겠습니다. 그때 보니까 비금속 사이즈가 꼭 커지고 금속 사이즈가 작아지는데요. 비금속은 전자들이 들어오면서 전자가 반발력이 좀 더 심해졌잖아요. 반면 금속은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전자 한 개를 따지만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있고 전자 값 자체가 날아가고 있냐. 전자 값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전자 이온 배치는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금속 사이에 또는 3주기 비금속, 황, 염소, 4주기 금속, 칼륨, 칼슘 이런 놈들에서도 등전자 이온 배치를 볼 수가 있거든 되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미 지산 시험 쳤지만 어차피 또 한 번 더 경험해 봐야 되는 놈들입니다.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냈는데요. 제 첫 번째 왼쪽 아래로 나갈수록 1번 원자 반지름이 뭐하더래? 증가하더래 하고 있습니다. 말은 오른쪽 가면 작아지겠고 오른쪽 가서 작아지는 이유는 뭐다? 유효전화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집니다. 뭐 때문에? 전자 값수가 늘어나서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는 같은 쪽과 같은 주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원자 반지름 말고 또 이온 반지름도 소개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건 별로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뭐가 더 귀찮았습니까 하면 이온화 연제가 좀 짜증이었죠. 그래서 역시 왼쪽 아래로 갈수록 2번 이온화 에너지가 하는데요. 일단 이온에너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체 상태의 원자에다가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그 원풀 양이온 만들고 전자 뗄 때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건 기체 상태입니다.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이온화 에너지도 왼쪽 아래로 갈수록 에너지가 감소하는 경향을 봅니다. 같은 쪽에서 별 문제 없는데 오른쪽 같은 주기에서 조금 좀 이상한 패턴 보이는데요. 그래서 보어의 원자분들은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오비탈의 얘기를 들고 나와야 되는 경우들이 좀 생기고 있네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참고로 이거 금속에서 금속이든 뭐 비금속 이상은 부분인데 기체 상태의 원자 일몰에서 전자 뗄 때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근데 기체에서 떼기기 쉬운 놈은 아무래도 고체에서 떼기가 쉬워 하기 때문에 혹시 물리 쪽에서 공부해봤겠지만 고체 금속에서 전자 뗄 때 필요한 에너지 뭐라고 볼까요? 이온 에너지는 아니에요. 방정역할 때 전자 뗄 때 필요한 에너지 이람수가 나오죠. 네? 이람수요? 물리의 이람수 들어보이는 방정역할 때 워크 펑션 자외선 조했을 때 전자 튀어나올 때 그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광자의 운동 에너지에서 이람수만큼을 뺀 거다 할 때 그 워크 펑션 이람수 말입니다. 기억이 없어요? 네. 자, 그래서 다음에 이온에너지의 경향을 보는데요. 이온에너지 말하니까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 이온에너지가 작아져요. 이거는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면서 최고 전자에 대해서 핵의 이항력이 좀 줄어들어. 뭐 그런 얘기하면 끝나요. 문제는 같은 주기죠.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되는 경향을 보는데 이게 그치, 중간에 두 번은 예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주기 놈들에 대해서 이온화 에너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주형들의 3번 리튬 보고요. 4번 벨륨 봤습니다. 쭉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5번 금속 살짝 내려오네요. 6번 탄소, 7번 질소까지 올라갔다가 8번 산소 살짝 내려옵니다. 9번 플로린 올라가고 10번 네온 이렇게 올라가는 이주기놈들의 에너지를 봤어요. 그냥 쭉 증가했으면 에이 하필 또 지었네. 예, 1쪽부터 18쪽까지 유액전화가 그냥 증가하니까 되게 어려워졌다. 필요할 때 전자 뗄 때 필요한 에너지가 증가했다.
끝 해버리고 말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두 번의 예외가 있습니다. 유역전환은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요것들에 대해서는 오비탈로 설명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 2족 대 13족의 어떤 이온전의 증가성 예외가 나오네요. 4번 밸류 플러스 4의 핵전화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S에 전자 2개, 2S에 전자 2개가 있고 N 이꼴 무한대. N 이꼴 무한대라는 것은 결국에 이 무한대 전자 값 줄여내는 제로가 되겠죠. 네. 그래서 4번 밸류에 있는 전자는 요 놈의 전자를 띄면 될 것이겠습니다. 5번 붕소는 어떻습니까? 근데 플러스 5번 붕소였습니다. 여기 1S 레벨이 있죠. 똑같을까요? 아니요. 원자마다 에너지 중위가 조금씩 다른데요. 여기가 1S 레벨에 2개 있습니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쪽 2S 레벨보다 좀 낮은 쪽에 전자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 때문에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원자보 5번 붕소는 2S보다 N이 높은 2P의 대기 전자 하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전자를 떼다 보니까 좀 작은 에너지, 이 에너지가 좀 작아졌어. 이렇게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와 P 오비탈의 에너지 중위 차이 때문에 2족 밸륨과 13족 붕소 에너지가 역전되는 현상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또 하나 질소와 산소 15족 대 16쪽에서는 아니 왜 유효자가 더 커진 16쪽이 왜 좀 작습니까 하는 분이죠. 예. 이건 어떻게 설명하면 돼? 이제 알고 있죠? 골전다. 그렇지. 15쪽에서는 2P에 3개. 하나 둘셋 홀전자로 있습니다. 그럼 16쪽에서는 역시 마찬가지 2P에 전자가 하나 둘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 우리가 XYZ에 대해서는 에너지 준위가 서로 동일하다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굳이 Z 때 필요 없어요. X 때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관습적으로 이걸 뗄게요. 이때 필요한 에너지였습니다. 16쪽도 이거 때는 그렇지 않다고요. 홀로 있는 전자가 아니라 쌍으로 있는 전자를 떼다 보니까 전자가 반발 때문에 조금은 덜한 에너지로도 좀 뗄만 하거든. 그래서 이건 전자 간의 반발력으로 소개되는 내용이다. 이 2주기를 제대로 그릴 수 있으면 그 다음 3주기도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주기 리튬보다 나트륨의 이온에너지가 더 높은 쪽이 있습니까? 더 낮은 쪽이 있습니까? 없죠. 예? 네? 나도. 저기요. 이번에 제가 제일 깔. 예, 이온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감탄하니까. 순간 헤드에이크. 이렇게 예. 그래서 리튬보다는 더 낮은 쪽에 11번 나트륨 이후에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겠다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일주기 원소는 어떻습니까? 근데 네온 대비 헬륨은 어때야 됩니까? 더 높은 쪽입니까? 더 낮은 쪽입니까? 높은 쪽. 그치. 더 높은 쪽에 헬륨 쓰겠고 그리고 수소는 대단한 질소질쯤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가 1주기, 2주기, 3주기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꼭 한 개만 때는 부분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걸 제1, 2, 2번이라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No. 원풀에다가 또 또 하나 빼. 이 2의 에너지를 더 집어넣어서 왜 그런 거지? 투풀 뺄 때 필요한 에너지 이걸 제2 에너지 그럼 제3, 제4 얼마든지 있잖아요. 당연히 한 개 뜰 때보다 두 개 뜰 때, 세 개 뜰 때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쓰는데요. 이건 E1 대비 E2, E3 증가합니다. 감소한 역사가 없습니다. 아 그럼 왜 가르쳐? 네 근데 저 산소 같은 거에서요. 네. 이제는 그 앞에 거 하나 어려운 거 두 개짜리에서 쌍으로 된 거 하나 떼면은 그 하나하나 호전자 이렇게 해서 쉬워지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때가. 그래서 제 이온질 그러고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거 제 1, 2원제비도 제 2, 제 3 적용률이 더 크잖아요. 근데 왜 가르치니 하는 부분이죠. 이게 1조 원소는 제 1 대비 제 2가 엄청난 비율로 올라가요. 반면 2조 원소 같은 경우에 제 2 대비 제 3이 왕창 올라가는 걸 봅니다. 13조 원소는 제 3 대비 제 4가 왕창 올라갑니다. 뭔 뜻입니까? 원자가 전자는 뭐 그래 끌어내. 근데 원자가 전자 떨어진 뒤에 이제 퍼펙한 안쪽 전자 껍질을 건드린다? 이건 용서 못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몇 번째 에너지가 에서 갑자기 팍 커진다는 쪽에서 최고 전자 몇 개 있느냐? 그 말은 몇 쪽 원소냐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제2 대비 E6가 왕창 커졌다는 것은 원자가 전자 몇 개 있다? 5개 있다? 15종 원소다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 위에다가 제1이온지 위에다가 제2이온지를 덮어 씌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이온지가 크다 해서 제2이온지도 똑같이 큽니까?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있다는 건데요. 저 그래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원자번호 안 쓰고 하겠습니다. 네. 리튬, 벨륨, 중소 살짝 내려갔습니다. 탄소, 질소 올라갔다가 산소 살짝 내려갔죠. 8번 그 다음에 플로린, 네온까지 올라간 이게 비주기놈이었습니다. 그럼 3주기놈은 어떠니 하죠. 3주기놈은 리튬보다는 뭐가 돼? 낮은 쪽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시게 되겠습니다. 네. 역시 네온보다 더 높은 쪽에 헬륨과 수소, 헬륨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흰 걸로 적은 거를 우리는 제1이온을 쓸게요. 그럼 제2이온은 상대값이고 절대값이 쓸 건 아니에요. 리튬 어떻습니까? 한 개 끼면 원자력 전자 다 날렸습니다. 그렇지? 그럼 안쪽 전자값이 건지다 보니까 리튬의 제2이온은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오른쪽으로 한 가지 쉽게 때리면 된다고요. 벨륨 1풀입니다. 붕소 어떻습니까? 붕소 1풀 이렇게 올라갑니다. 즉 이제는 얘를 떼야 되고요. 얘는 이놈을 떼는 거죠. 그럼 탄소가 이제 오히려 탄소 원풀이 살짝 내려가는 무조건 떼는 겁니다. 질소 원풀, 산소 원풀. 예. 그래서 제1 대 제2가 같이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린 원풀, 네온 원풀, 나트륨은 제1 대 제2가 왕창 커졌어요. 여기다가 나트륨 원풀 하겠다는 거죠. 그쪽 한 가지 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 원풀 대비 리튬 원풀은 어디 있어야 된다고? 더 높은 쪽에 리튬 원풀 넣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헬륨 원풀입니다. 예. 수소는 원자가 전자,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개 끼고 다음 거 떼라고요? 대기업인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소의 제2이온지를 계산하십시오. 미쳤냐? 0입니다. 0. 이거죠. 없다. 여기에 이제 마그네슘 원풀에 알루미늄 원풀. 그럼 규소 원풀은 또 살짝 내려가요. 내려갔어야 되겠네요. 하면서 한 칸씩 쉽게 됩니다. 그럼 제1 대비 제2, 제3은 어떻게 되는데 하죠? 하지 마요. 이방기 고등학교 제3 이어질 안 하지 마. 가르쳐요. 아 진짜. 제3 이어지는 예 대체로 쑥 증가되고 다시 말해 이거의 끝금이 없어요. 오 다행이다. 다행히 아니죠. 왜요? 아닌데요? 왜요? 네 생각 그게 다행이니? 왜지? 쟤는 이제 쓱 우는 거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제3은 또 이렇게 올라간다 또 얘기한 거예요. 왜? 아니, 왜쭉 올라가는 게 편한 게 아니라 편하지 않나? 좋을 때도. 이해됐어? 학교에서 지산 전자 친화도 설명됐다 안 됐다? 했습니다. 그치. 역시 과거야 그지? 왜? 뭐가 우리도 얘기 꺼냈던 것 같은데. 그럼요. 그렇잖아. 내 당시도 중학교 때 얼마나 가르쳐주면서 했잖아. 전자 친화도는 워낙에 예가 많아가지고 일반 교육께서는 뺐어요. 뺀지 한참 됐어요. 2013년부터 다 뺐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반계가 아니잖아요. 그치? 아유 실증 나니까 느긋했나 봐. 자 역시 마찬가지 기체 상태에다가 노한다 전자하기 쳐넣었더니 원마이너스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더라는 거죠. 전자하기 쳐넣으면서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뭘로 삼는다? 전자 친화도로 삼는다는 거야. 이유가 되게 많아. 기본적으로 전자 친화도는 왼쪽 아래 내려갈수록 작아져요. 그럼 오른쪽 위로 올라서 전자 친화도가 커져야 되는데요. 방출한다는데 어이씨 흡수한 놈이 두 개의 족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뭐야? 얘기했잖아. 흡수한 놈이요? 기본적으로 다들 방출해요. 근데 흡수하는 희한한 두 놈이 있어요.
아저 에너지 흡수하는 거요? 예, 이건 방출하는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오히려 흡수해야 되는 아주 특수한 족들이 두 놈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답은 드릴게요. 2조하고 18쪽이에요. 2조하고 18쪽이에요. 그러면 진짜 28이네 28. 아니, 하지 말고 20 참고로 이 학생이 이제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새로 한 명 들어온 친구가 새로 하면 들어오신 거야 이 학생이에요. 나중에 눈치 살 줄 몰라요. 자, 2조과 18조의 그러면 왜 하필 전자 신호도라는 것이 음수 다시 말하면 다른 것들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왜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나중에 이 화학 결합할 때 나올 내용인데요. 나트륨은요 기체 상태잖아요. 우리가 흔히 본 나트륨은 나트륨 1 플러스입니까? 1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 1 플러스죠. 근데 나트륨 1 풀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뭐 기체 상태는 전제 조건이 했습니다만 나트륨 1 플러스는 에너지 레벨이 나트륨보다 높아요. 원소보다 높아요. 왜? 원자보다 높아요. 이온질을 집어넣어서 전자하게 된 거잖아. 그렇다면 나트륨이 전자한계를 쳐먹어서 나트륨 전자한계 쳐먹어서 나트륨 1 마이너스가 되면요 에너지를 방출해요. 다시 말하면 나트륨 1 마이너스의 에너지 레벨은 맞아요. 이거 기본적으로 안정화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잖아. 원풀보다는 원마이너스 나트륨이 에너지가 낮아요. 근데 이거 본 적 있어? 없잖아. 왜 하는 것은 이제 화학결합 세 번째 다음 쪽에 나가는 것이죠. 가르쳤어요. 나는. 이 얘기를 그대로 하면서 가르쳤어요. 옛날 동네에서 뒤져보면 이렇게 올 때 했어요. 뭐공이야. 근데 저 딱 저 글씨체를 본 것 같긴 해요. 진짜 기분이 나. 난 다 했어요. 여보야. 저건 다음에 해야지. 읽고 이제. 이건 뭐 3번은 다시 알려드립니다만 나트륨 1마이너스 되면 Cl-하고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트륨 1 풀돼야 Cl-1하고 만나면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그치? 그래서 이온결합 심지어 이온결합 에너지는 기체 상태로서 기억되고 그게 또 고체 상태가 되면서 격적 에너지 하면서 더 내려가는 거. 참고로 격적 에너지는 일반 대학교는 안 가르쳐요. 언제 가르친다고요? 여러분한테 가르친다고요. 왜 그런 거지? 왜 그런 거지? 전화하든지 짜트하든지. 아니 시험 범위 밀리기만 하는지. 예 맞아요. 당신의 시험 범위예요. 이거는 당신의 시험 범위예요. 전체 시험 범위예요. 격자인지 몰랐어요 하고 틀려오기만 해봐라. 머리 아파. 자, 뭐 얘기가 옆으로 좀 샜습니다만 전자 친화도가 오히려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는 게 2쪽과 18쪽이에요. 이 둘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이요? 예, 이거요 있잖아요. 몇 달 전에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했어요. 비싸고 기억나시죠? 아 예. 그럼 당신은 답을 해주십시오. 이해되시나요? 어? 네. 저기요 아까 전자 친화도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이 꼴에 올라갔던 사람이 누군데? 아니 했는데 그때 이종이 2쪽과 18쪽의 공통점이 뭐예요? 너가 오비탈 아니에요? 오비탈 뭐 예, 오비탈로 봤을 때요. 오비탈로 봤을 때 오비탈이라는 거 기억이 나요. 꽉 차 있다? 여러분 꽉 차있다 좋아. 그걸 조금 더 이쁘게 말해봐봐요. 뭐예요? 그 홀전자가 없다. 그렇죠. 오! 이씨, 그래. 오! 기억하는 사람이 왜 그래? 오 어떻게 알았지 나? 어떻게 하지? 진짜 어떻게 알았지? 2조과 18쪽은 홀전자가 없어요. 홀전자가 오케이. 없다 보니까 전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더 고에너지 오비탈을 만들어야 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이라고 하는 심지어는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8쪽 그렇다 쳐. 오른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오른 위쪽으로 올라가면 전자 친화도가 뭐야 돼? 커져야 돼요. 그럼 오른 위쪽으로 올라갈 때 전자 친화도 제일 큰 건 누구? 플루이드였어야 맞다갈 텐데 아니네요. 염소 얻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반계에서는 예전에 때려치웠던 게 전자 친화도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지? 어쨌든 뭐 전자 친화도는 전자를 먹을 때 방출하는지 이온해지는 전자인데 뗄 때 집어넣어 주어야 되는 데까지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고요.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전기 음성도라는 용어를 아 이건 알겠다 그치?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요. 하나도 안 나는데 아그 산소랑 플로린이 제일 큰 건 알아요. 예. 전기 음성도라 해서 공유 결합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공유자산 잡아당기는 정도를 상대값으로 나타내는 게 여기 이온에서는요 단위가 킬로줄 퍼몰 이런 단위 있어요. 마찬가지 전자 치료도 킬로줄 퍼몰 단위가 있어요. 그러면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없어요. 상대값이에요. 전기 음성도 내가 몇 가지 원소들을 좀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이주기 원소를 외울 이유는 있다 없다? 없죠. 이주기는 리튬부터 시작해서 프로린까지 1.0, 1.5 쭉쭉쭉 해서 프로린 4.0 예. 두 번째로 큰 놈은 누구? 산소. 그렇지. 산소 3.5가 되고 있는 놈인데요. 그래서 0.5씩 등차 수열이다 보니까 이주기 원소는 뭐 굳이 외울 건 없죠. 딱 거기까지만. 그래서 세 놈을 내가 외워달라 했습니다. 세 놈을 일단 최소한 누구? 알루미늄 있었던 것 같아. 없는데요. 아니네. 수소 2.1을 외워달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한테 뭐 XYZ 원소하면서 두 놈의 전기음수 차이를 이용해서 ABC가 누구게 XYZ가 누구게를 찾는 문제는 여러분이 경험할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ABC가 누구가 XYZ가 누구게를 찾고 그래서 그놈들이 이제 화학 결합을 통해서 어떤 화합을 만들어 그 화합물은 모양이 어때? 무극성이야 극성이야? 뭐 그딴 것들 넘어가게 되는 전초 단계가 되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모든 원소들의 전기음수 외워라 이게 너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는 놈들 이주기는 0.5씩이니까 매우 간단했고 그 다음 나트륨이 0.9예요. 프로 밑에 CL 염소가 3.0이거든. 결론 된다. 밑으로 내려가니까 전기음수가 어때? 작아지고 오른쪽 가니까 전기음수가 커집니다. 이주기원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0.5씩 완벽한 등차 수열했다면 이제 플러스 알파 이제 알루미늄이다. 이 알루미늄은 최소한 나트륨보다는 어떨 것 같다? 크다. 크다 나옵니다. 그 위에 벨륨의 전기음수도 어떻습니까? 0.5씩 등차 수열이잖아. 1.5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라는 놈은 작아요. 0.9보다는 크고 네. 1.5보다는 작아요. 작다 하는 그 정도쯤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2.3. 까비. 전기 음성도 내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라이너 스프링이라는 사람이 전기 음성도를 냈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한 5, 그 포함해서 한 5종류, 5 사람의 화학자가 전기 음성도 내는 공식이 조금씩 차이나게 해놨습니다. 라이너 스프링 같은 경우에 18종 원소에 대한 전기 음성도를 제시를 안 했죠. 이제 다른 사람들은 18종 원소에 대한 전기 음성도를 또 제시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2 말고 1.3으로 주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일단 근데 라이너 스프링이라는 사람이 제시했었을 때에는 1.2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0.9, 1.2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니 왜 알루미늄 씨 아니 알루미늄 아니었어요. 예, 마그네슘. 뭔 생각한 거야? 이제 알루미늄을 보면 한 1.5 정도 그렇게 해서 0.5 정도 등차 수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았는 겁니다. 그래서 3주 16을 화하면 2.5거든요. 2.5에서 3.0으로 0.5 뻥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 저 안에 있는 놈들을 완벽하게 외우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주지사항에서 왼쪽 아래로서 전기음수가 작아져 오른 위로 갈수록 전기음수가 커져 그런 정도. 그래서 ABCO의 전기음수 차이를 보는 거죠. 특히 나중에 전기음수 차이가 1.7 예전엔 1.7 요즘엔 1.9 이상이면 이온 결합 그렇게 해서 결합의 극성이 공유성이 좀 더 큰지 또는 이온성이 좀 더 큰지 그런 것들 나오게 할 때 전기음수도 차이로 표현하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자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주기적 성질에 대한 내용들로 했는데요. 그 주기적 성질 같이 문제 좀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당신한테 문제 좀 풀고 있으라 하면 잘 풀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큰 3단원 화학계열 나갈게요. 알겠습니까? 큰 3단원 화학계열은 인천은 이제 그냥 대놓고 시험 범위고 그지? 지사는 이제 통합과학에서 좀 써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들을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죠. 뭐야 무슨 기억?
여전히 기억 안 나? 모르겠네. 2등 퀴즈